지난 1분기 물가가 오른 걸 빼면 소비는 오히려 뒷걸음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옷 사거나 그런 여가 생활 같은 그런 거에서 소비가 좀 많이 줄은 것 같긴 해요. 이제 옛날 사계절 옷을 샀다면 지금은 여름 뜨거울 때나 겨울 추울 때 회식하더라도 한 1차만 좀 간단하게 하고 좀 돌아가자라는 분위기가 더 강해져서 술 마시는 것도 줄었고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결국 폐업을 택합니다. 작년 이제 하반기 거의 이제 겨울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 딱 느낌이 체감적으로 딱 느껴져요. 사람이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매장을 열어놓는 오늘 한국은행의 0%대 성장 전망엔 이 같은 내수 부진도 반영됐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2, 4분기 회복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성장률을 0.15% 정도 낮추는 것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장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요구는 전보다 커졌지만 잇따른 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를 촉진하기보단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자극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권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번 주까지 17주째 상승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 부양보다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으로 막 흘러들어가서 저희가 코비드 때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계대출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 7월 규제 도입 전 막차 수요까지 겹치며 은행 모바일 앱에선 아침부터 하루 한도가 바닥나는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집값 상승 사이에서 새 정부와 한은이 어떤 정책 경조를 펼칠지도 관심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요 며칠 후텁지근하며 여름이 벌써 왔나 싶었던 날씨가 오늘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락가락한 주말 날씨 탓에 야외 약속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되게 비도 오고 좀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취소해야 되나. 주말만 되면 막 흐리기도 하고 나가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3월부터 주말 날씨를 살펴보니 13주 동안 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날은 3번뿐이었습니다. 돗자리와 텐트 대여 같은 봄나들이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마다 비도 오고 경기도 안 좋아서 작년 대비 한 50% 정도로 빠진 것 같아요. 공원 놀러 오시는 분들도 좀 줄어들고. 한 신용카드사의 결제를 분석해보니 지난 3월 초부터 5월 둘째 주 동안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었습니다. 특히 놀이공원에서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비가 와서 실내로 발길을 돌렸나 싶었는데 영화관과 연극, 미술관 역시 매출이 떨어진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돈을 썼지만 0.3%뿐, 경기가 어려울 때 매출이 느는 편의점도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비보다는 소득이 훨씬 작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아껴 써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 위축에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수윤입니다. 축산물 코너를 살피는 소비자들, 돼지고기는 선뜻 집지 않습니다. 세일할 때 그때 나와서 사게 돼요. 세일 하나 지금 나와봤어요. 보고 있어요. 살까 말까. 일단 생선을 하나 구매하기는 했어요. 국내산 삼겹살 100g당 소비자 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2,648원으로 전년보다 10%가량 올랐습니다. 외식 메뉴로도 꽤 부담스럽습니다. 서울 지역 고깃집의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도 2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4인 가족이 먹으면 10만 원가량이 됩니다. 고깃집에서 먹는 거랑은 한 그래도 30% 이상 비싸다고 보면 되지. 많이 오른 편인데도 그래도 국내산 삼겹살이 좀 낫지, 수입보다는. 가격이 오른 이유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탓에 국내산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필수 식재료인 계란 가격도 특란 한 판에 7,000원에 육박합니다. 계란 가격은 정부 지원 행사가 많았던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른 겁니다. 정부는 오늘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돼지고기 1만 톤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국내 공급을 늘리는 한편 계란 가격, 산지 가격이 일부 조금 올라가는 동향이 있어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담당과에서 이제 유통 구조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엄 사태 이후 4개월째 2%대입니다. 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비 인상도 더해져 장바구니 부담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는 게 0%대란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고 추가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지난해 10월부턴 네 번째 인하입니다. 그간 발목을 잡았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된 데다 무엇보다 내수 부진과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 성장 전망이 큰 폭으로 깎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0.8%로 석 달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우리 연간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친 건 민주화 이래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등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0.8%로 1% 밑으로 내려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어려운 것은 맞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0.8%에는 상방 위험과 하방 위험이 다 있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는 만장일치로 이뤄졌는데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만큼 경기 부양이 급선무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3개월 내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 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만 연쇄적인 금리 인하가 부동산과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번에 추경이 중장기 성장 잠재력 대응이 많아서 추가적인 추경을 통해서 좀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재정 정책도 같이 좀 동반돼야 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